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대회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능하지만 자화자찬하는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기본 방향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케어는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원칙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빚내어 퍼주기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 실시 후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적자 규모는 무려 2조 8,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 7,733억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조 4,181억 원으로 무려 3조 원이 넘게 급감했습니다.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2017년 57조 2,913억 원에서 2020년 73조 7,71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 곡간을 턴 것에 비하면 찔끔 늘어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 데이터는 뒤로 숨겨놓고 종합병원, 상급병원 보장률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다 쓰면서 성과를 부풀린 것입니다. 조작과 왜곡 없이는 내세울 게 없는 정권임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자화자찬 쇼를 벌이는 것은 결국 국민 염장지르기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던 시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늪에서 통곡을 하고 있고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빼앗긴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도 부족한 상황임을 부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앞장세워서 판사 탄핵 거래를 시도하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낸 다음 검찰을 장악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이 정권이 조작한 가짜뉴스를 이겼습니다. 임성건 전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비하여 몸을 날려가면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던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서슬푸른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탄핵 거래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독직 폭행 정진웅 검사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성윤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람임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이진석이라는 사람은
선거 개입, 선거 공작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음에도 지금도 버젓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권력 핵심에 범죄 혐의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러니 제대로 된 국정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정권에 충성하면 까만 것도 하얀 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범죄 혐의자일지라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상식이고 국정 운영의 철학인 것입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권력을 동원해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친정권 정치판사 앞세워 판사들을 줄 세우고 법무장관 앞세워 권력비리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내어 쫓았다고 하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법농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백주대낮에 마음대로 저질러 왔습니다. 정권 말 친정권 인사 알박기, 언론통제법, 재갈물리기법 처리 시도 등 언론 장악 시도도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검찰의 장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듯이 언론 장악 시도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권력 장악 시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당장 언론 장악 시도도 중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3개월) 전 공군 전투 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은폐 의혹에 이어서 조직적인 부대 비리가 밝혀지면서 세간의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이제 해군 2함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명 하복의 조직이며 하급부대나 하급자는 어떠한 경우도 진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상하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거나 굴절되었을 때 하는 평가가 군기강 해이 또는 군기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군개혁을 한 결과가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인사를 할 때 무슨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군인을 줄 세우고 능력이 아닌 예스맨, 정치적인 군인들을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피지원부대에서 일어난 일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결국은 군기강을 감시할 기능을 제거한 후유증입니다. 군사경찰도 범죄 예방과 범죄 정보 기능을 약화시킨 결과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예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군사법원도 흔들어 놨습니다. 많은 직위의 현역을 민간인으로 바꾸면서 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의 자녀와 형제 자매입니다. 군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책상 물림들이 국방개혁이라는 꽃 이름을 걸어놓고 만들어낸 참극입니다. 단 4년 만에 군을 무너뜨린 문재인 대통령의 치졸한 업적의 후유증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크게 확대될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엉터리 개혁을 원점에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의 잘못을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해수위 간사 이만입니다. 오늘은 계란 얘기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가 1년 만에 3.4% 상승했고요. 여기서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경우도 전년 대비 9.6%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연초부터 시작된 계란 가격의 폭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로 인해 가지고 5,000원 초중반 가격이던 계란 한 판의 가격이 올 1월부터 7,000원을 넘어선 이후에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7,500원 정도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5월 농림부가 AI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내리면서 사실상 AI 종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란값 폭등의 장기화는 AI 방역 과정에서 이미 많은 농가와 전문가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로 인해서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 당국이 고집했던 발생 농장 반경 3km 내 조류에 대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했다 하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AI 발생 기간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란계 7,300만 마리입니다. 대략. 그중 23%가 넘는 1,700만 마리 정도의 산란계를 살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입식된 산란계는 살처분된 산란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826만 수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올여름 폭염 등으로 인해서 폐사가 이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 살처분 이후에 산란계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란계에 대한 병아리, 그리고 중추라 그럽니다. 한 10주 정도 된 병아리들을 중추라 그러는데, 중추의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사료를 비롯한 사육 환경 경비도 증가하는 등 살처분했던 농가들이 다시 양계장을 운영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사실상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계란 수입, 그리고 계란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화풀이식 담합 금지 경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보여주기식 대형마트 방문이 대책의 전부입니다.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은 4,600만 개 가량입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2억 개의 계란 수입 물량은 4.5일치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산 계란 수입에 투입된 예산이 429억입니다. 연말까지 수입 계획을 점검해 보면은 무려 1,800억 정도에 이를 것이다 하는 정도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산의 일부라도 붕괴된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의 회복을 위해서 산란계 농가의 재입식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해서 급등한 계란 가격, 그리고 계란 산업의 붕괴 책임을 산란계 농가에만 전가할 국리는 하지 말고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계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수급도 점검을 하고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가의 간사 김정재입니다. 안 그래도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다시 여군 해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얼마나 이렇게 젊은 목숨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이 여중사가 단순히 성추행만 당했다고 이렇게 고귀한 목숨을 끊질 않았을 겁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묵인하고 은폐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지금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너무나 사건이 다 유사합니다. 이건 일종의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이 권력형 성범죄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마치 피해자를 가해자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우리 이 사회의 이 왜곡된 성인식들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직적인 문화, 잘못된 성문화, 군내에서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이 젊은 여성들 군에 가서 죽어나갑니다. 두 번째, 도대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뭘 하십니까? 아무리 사과에 인색하다 하지만 이렇게 꽃다운 나라의 젊은 딸들이 죽어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군에서 제대로 이걸 파헤치라고 당장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군내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군에 맡겨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문정부 들어서 실정이 많아서 저희가 국정조사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복되는 이런 군내 성추행 사고와 또 여중사들의 그 자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우리 대표님에게 저희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그리고 특검합시다. 민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끝까지 파고들어서 더 이상은 이런 고귀한 목숨이 사라지는 이런 정말 암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이제 다 돼가죠. 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문재인 정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국민 3,700만 명에게 9조 2천억 원의 병원비를 아껴주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예, 물론 혜택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의료체계 개선 그리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병원비가 아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아껴두었던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헐어서 그것으로 대신 이 돈을 메꿔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돈 풀어서 저 돈 메꾸는 식으로 한 것을 갖고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한 나라, 병원비 안 드는 나라 맞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자화자찬 국민들이 넘어가시겠습니까? 속아주시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국민건강보험 적립금 그동안에 급속하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케어 한다면서 줄어들다가 요즘 그 적자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죠. 그것이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국민들의 코로나 때문에 병원 이용률이 좀 줄어들고 또 이렇게 건강 주의하시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지 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봤다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이미 많은 연구기관에서도 제시한 대로 잘못하면 2024년이면 적립되었던 건강보험 적립금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결국 건버력, 인상 불가피합니다. 돈 있을 때 잘 아껴 쓰고 제대로 국민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잘 적립된 돈 막 쓰고
그리고 또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고 정작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 심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백신을 최우선으로 그야말로 모든 총력을 집중을 해서 확보하고 접종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자화자찬하고 자꾸 있는 거 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 대펑 늘려놓고는 마치 대한민국 일자리가 늘어나서 청년들에게도 많은 기회가 있는 것처럼 주어진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우리 정책처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지성 이런 일자리 증가를 갖고서 마치 국민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정말 이거 호도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보다 약속한 대로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었습니까? 네. 원내부대표 보건복지위원 조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발한 백신 공수표의 K방역은 부도 직전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들어온다는 백신은 매번 차질입니다. 이 와중에도 대통령은 익숙한 자화자찬 쇼만 하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차질엔 사과 한마디 없이 문재인 케어 국민을 기만하는 자랑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엄청 자랑한 문재인 케어도 실제로 따져보면 20조 원이 넘던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으로 3조나 줄었고 국민들이 나눠내는 건강보험료율은 4년간 12%나 폭증했습니다. 국민 부담 늘려놓고 마치 의료비를 줄인 것처럼 대통령이 호도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알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서둔 대로 읽는 겁니까?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화자찬, 퍼주기식 근보 정책 당장 그만두시고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로 위험한 우리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민의힘 탈원전 및 국토훼손 진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중하게.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탈원전 태양광 확대로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지가 훼손되고 300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혈세까지 태양광에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미니 태양광 사업에 10년간 680억을 투입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68곳 중 14곳이 폐업했으며 보조금만 챙기고 곧바로 폐업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국토가 얼마나 더 넓게 이 태양광으로 망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지 진정으로 걱정입니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서 관련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탈원전 태양광 확대 정책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내정과 함량미달 이사들의 선임에 대한 의견을 과방위 위원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문진 이사로 강중묵 전 부산 MBC 사장, 권태선 리형이 재단 이사장, 김기중 변호사, 김도인 현 박문진 이사, 김석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능호 전 MBC 기자, 임정환 전 MBC 보도본부센터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을 선임하고 박신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감사에 임명했습니다. 특히 이사장 내정설이 있는 권태선 이사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KBS 이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9월
KBS 시청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KBS 시청장 위원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다시 박문진 이사의 지원에 선임된 것입니다. 권태선 이사가 맡았던 KBS 시청자 위원장직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쉽게 버리고 또 다른 양지를 찾아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박문진 이사들의 자질도 의심됩니다. 김석환 이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미디어 특보로 활동하였고 인터넷진흥원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문 인사이고, 김기중 이사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호수 검찰총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같은 광주 대동고 출신으로 민주당 추천을 받아 여러 차례 활동하는 정치적 독립을 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적 독립을 추구해야 되는 박문진 이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번 방통위의 박문진 이사 선임은 자질과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에 충성했던 인사들에 대한 또 다른 나눠먹기식 보은 인사에 불과합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권태선 이사의 박문진 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권태선 이사를 비롯한 자질이 부족한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개회의는 마치도록 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해군 여군사 성추행 피해 사건, 국민의힘은 끝까지 철저하게 밝혀내겠습니다.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군 성범죄로 인해 이번에는 해군에서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군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해군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5월 27일로 공군 이중사 사건이 알려져서 군이 초비상이 걸려 있었던 때였습니다.
곤군 이중사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조직적 은폐, 회유 문제로 온 나라가 진실을 파헤치고 군의 총체적 부실과 기강해이를 질타하던 때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때 해군 또한 군 내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처는 판박이로 닮았습니다. 심지어 국방부는 지난 6월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까지 정해서 군 내부의 성범죄를 다 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성범죄 피해 해군 여중사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피해 사실이 부대 지휘관에게 공식 보고된 것은 지난 7일이라고 합니다. 피해 발생일 이후 72일 만에 보고가 된 것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 보고는 피해자가 숨진 뒤인 12일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발생 초기 바로 이루어졌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응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내부의 조직적 은폐나 무마 시도 등이 없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촉발된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에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는 현실인데 이번 사건의 진실을 군 내부가 밝혀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터 안양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특혜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안양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안양시민 고발단을 구성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억 원 특혜가 예상되는 자동차 정류장 용도 폐지와 49층 오피스텔 건축 계획은 최대호 현 시장의 가족법인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법인 양도 양수와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에 안양시와 LH는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애초에는 터미널 부지 용도 폐지는 계획이 없다라던 안양시가 한 달 만에 갑자기 용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LH에 발송하는 의문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2014년 6월 안양시장에 낙선되자 2016년 자신의 가족들로 구성해 사업해오던 교육법인인 필탑 학원을 맥스비엔을 거쳐서 맥스플러스로 명의를 변경했고 맥스플러스 법인 대표 자격으로 A측에게 법인 그리고 채권을 양도 양수했습니다. 이후 해조건설은 해당 부지를 LH가 약 590억 원에 매각 공고를 하자 그 2배 정도인 1,100억 원에 낙찰받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수차례에 걸쳐 유찰되었던 사실을 돌아보면 매각해서는 안 되는 사업 부지를 건설업자도 매입할 수 있게 매각 조건이 변경됐고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허위 공고까지 하며 매각한 LH한테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의 기반시설은 대체 부지를 확보한 후에 매각돼야 하는데 관련법을 위반하고 기반시설 부지를 매각한 것은 원천 무효입니다. 자동차 정류장 용도는 법제처 유권 해석 2018년 4월 24일자입니다. 법제처 유권 해석과 같이 자동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일몰제라는 자동 소멸된다고 공고한 LH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당시 자신의 가족법인 대표로 법인 양도 양수라는 형태로 법인을 변경하기 위해 미리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법인 용도에 추가해 주식가치 1원이라며 액면가 1억 원의 주식을 20만 원에 양도하고 차용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3억 원 채권이 있다며 6억 원에 현 해조건설 대표인 A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서 해조건설로 법인명이 변경됐습니다. 자본금이 1억 원인 해조건설은 안양시 기반시설인 터미널 부지를 1,100억 원에 낙찰받았는데 해조건설의 A 대표는 최대호 가족 등의 53억 원의 채권을 현금 6억 원으로 양도 양수 받았고 해당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 변경이 된 것은 사전 뇌물 수수죄와 사전 뇌물 공여죄의 의혹이 있는 행위라는 변호사들의 자문이 있었던 바 법인과 채권 양도 양수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대호 시장은 자신과 처가 식구들 명의까지 동원해 자신과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사적 이익을 남기려고 시장이 되었는지 답하십시오.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49층 오피스텔 개발 계획에 허가해 주기 위해서 용도 폐지시키는 불법적인 행위와 법인에 대한 채권 양도 양수에 지불된 6억 원 그리고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의 연관성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형사 고발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동안 안양 시민 고발단을 결성해 시민의 힘으로 공익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현 최대호 안양시장을
사전 뇌물수뢰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해조건설 A 대표는 사전 뇌물 공여죄로 대검에 고발함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민 고발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최대호 시장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나, 49층 오피스텔 특혜 건축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울린 사전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LH 직원, 정치인, 공무원들보다 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호 시장을 즉시 제명해야 합니다. 하나, 평천시의 버스터미널 용도 폐지는 대체 부지 확보 없이 진행된 바 원천 무효이므로 즉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 가족들까지 동원한 최대호 시장의 이런 행위는 파렴치한 정치인의 표상인 바 동원된 가족들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이와 연루 의혹이 불거지는 공무원들과 퇴직 공무원들을 색출해 수사하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안양시민고발단은 형사고발에 이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익과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안양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및 880명 그리고 시민정의사회 실천위원회 위원 1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대회와 관련해서 문재인 케어의 민낯을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병원비 걱정이 든든한 나라 문재인 케어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4주년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문재인 케어 4주년 보고대회와 관련해서 문재인 케어의 민낯을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병원비 걱정이 든든한 나라 문재인 케어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4주년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4년간 3,700만 명의 국민이 문재인 케어를 통해 약 9조 2천억 원의 가계 의료비를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지만 문재인 케어의 추진을 위해 약 12조 원이나 들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혼이 날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어제 대통령이 언급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한꺼풀만 벗겨보겠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 정말 충분히 노력하셨습니까? 중증 암 환자, 희귀 질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보유국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신약이 있음에도 중증 암 환자가 돈이 없어 개 구충제를 먹는 나라, 주사 한 대면 소아백혈병 환자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만을 기다리다 별이 들 수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입니까?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산을 막겠다는 재난적 의료비, 정말 말씀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최대 3천만 원 한도지만 환자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는 10분의 1 수준인 300만 원 미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국민은 여전히 든든하다 느끼지 못하고 나에게 언제 닥칠지 모를 질병에 대비하고자 실손보험, 암보험 등 사보험에 2중, 3중으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 그리고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는 27년이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우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께 혜택을 늘려서입니까? 아니면 허술한 문재인 케어 때문입니까?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는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 효과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허울만 좋지 아무런 대책 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뇌 MRI를 급여화해서 국민 부담을 줄였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 렌즈 값을 올려서 비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 아마추어 정책,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12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1.5% 올리는 데 그쳤고 비급여로 인한 국민 부담을 단 1%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어제는 이처럼 초라한 성과를 왜 말씀하지 못한 것입니까? 어제 보고대회에 참석하신 국민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그나마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병마와 싸우면서 오매불망 적정한 치료의 기회만 기다리는 수많은 중증 질환자들을 외면하고 문재인 케어의 자화자찬 쇼를 위해 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자리에서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힘들게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아직도 건강보험을 통한 치료의 기회를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 백신 부족, 무대책 방역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화자찬 이벤트에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기다리다가 병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바꿔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